나이가 들수록 걷기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때문에 한숨을 쉬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심지어는 작은 돌부리에도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던 아찔한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분명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몸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만 같고 왜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의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진실이 있습니다. 70세가 넘어가면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정 운동들이 걷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이 비밀 덕분에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밝혀낸 걷기보다 훨씬 효과적인 단 3가지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운동들이 왜 여러분의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놀라운 운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걷기는 분명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는 걷기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생깁니다. 바로 근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힘이 없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지며 심지어는 삶의 질까지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매일 걷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자꾸 넘어질 것 같지? 라고 하소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지 근력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이죠. 의사들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걷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기능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그런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아주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운동은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아마 이 운동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우리 몸의 큰 근육들을 한꺼번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눕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갈 때도 이 동작을 사용하죠. 의자 스쿼트는 이 핵심적인 일상 동작에 필요한 근력을 길러줍니다. 운동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튼튼한 의자 앞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하고요. 팔은 앞으로 뻗거나 가슴에 모읍니다. 그리고 마치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구부려 내려갑니다. 완전히 앉지 않고 의자에 엉덩이가 살짝 닿는 느낌만 나게 하거나 또는 완전히 앉았다가 힘을 이용해서 다시 일어섭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리는 곧게 펴야 합니다. 내려갈 때 숨을 들이쉬고 일어설 때 숨을 내쉬세요. 처음에는 5, 10회 정도 반복하고 점차 횟수를 늘려 10, 15회씩 2, 3세트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의자 스쿼트가 너무 어렵다면 조금 더 높은 의자를 사용하거나 의자 뒤에 앉는 대신 서서 벽에 등을 기대고 살짝 무릎을 구부리는 벽 스쿼트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주시면 놀랍도록 다리 힘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낼 때,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까지 걸어올 때, 버스나 지하철에서 안정적으로 서 있을 때 이 다리 근력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은 벽 푸시업입니다. 팔과 가슴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등이 굽거나 어깨가 안으로 말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 운동은 상체 근력을 키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벽에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서 서서 양손을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벽에 댑니다. 발꿈치를 살짝 들고 팔을 굽혀 몸을 벽 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이때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몸은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가슴이 벽에 거의 닿을 때까지 내려갔다가
팔의 힘으로 다시 밀어 올리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10, 15회씩 2, 3세트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팔 힘과 어깨 힘이 생겨서 물건을 들거나 문을 열 때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뒤에서 누가 살짝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력 운동은 종아리 올리기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면 다리 부종도 줄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전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끝으로 서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려놓습니다. 이때 너무 빨리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느끼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회씩 우 3세트 반복해 보세요. 이 운동은 특히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등산을 할 때도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들을 단련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사들이 걷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동작들을 꾸준히 해주면 사라지던 근육도 다시 깨어나고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튼튼하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으로 우리 몸의 기둥인 근력을 단련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근력만큼이나 70세 이상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균형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휘청거리거나 심지어는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한 번 넘어져서 크게 다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다시 넘어질까 봐 불안해서 외출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복잡한 지형에서 균형을 잡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몸을 지탱하는 능력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두 번째로 걷기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운동은 바로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 운동은 우리 몸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몸의 감각 기관과 근육이 서로 협력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반응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첫 번째 균형 운동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땅 따먹기나 고무줄놀이를 할 때 자연스럽게 해보셨을 겁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시간만 버틸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5초, 10초, 20초,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운동해 주세요. 만약 잡을 것이 없어도 괜찮다면 아무것도 잡지 않고 한 발로 서기를 시도해 보세요. 이 운동은 다리의 근력뿐만 아니라 발목의 안정성과 코어 근육, 몸의 중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지하철에서 갑자기 흔들릴 때 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균형 운동은 발뒤꿈치 발끝 걷기입니다. 마치 외주를 타는 것처럼 한 발의 발뒤꿈치를 다른 발의 발끝에 거의 닿게 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걷는 겁니다. 발을 일자로 쭉 놓으며 걷는 동작이죠. 처음에는 벽을 짚고 연습하거나 옆에 의자를 두고 해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좁은 공간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을 길러주고 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익숙해지면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눈을 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눈을 감고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눈을 감고 할 때는 주변에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공간에서 반드시 옆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있거나 보호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의 손해가 공간 지각 능력과 몸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바티를 하다가 잠시 일어서서 중심을 잡을 때 또는 좁은 텃밭 사이를 걸어 다닐 때 필요한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균형 운동은 태극권이나 맨손 체조처럼 느린 움직임의 운동입니다. 태극권은 중국 전통 무술이지만 그 느리고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는 탁월한 균형 감각과 전신 근력,
그리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꼭 태극권 학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어르신 태극권이나 느린 맨손 체조 영상을 찾아 따라 해보세요. 몸의 중심을 낮추고 체중을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천천히 옮기는 동작들은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작은 근육들을 사용하게 하고 몸의 감각을 깨워줍니다. 마치 우리 전통 무용의 한 동작처럼 우아하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 전체의 협응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느린 움직임은 단순히 균형 감각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한 두 번째 운동까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유연성 및 가동성 운동입니다. 걷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가 힘들어진다거나 옷을 입을 때 팔이 뒤로 잘 넘어가지 않는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뻣뻣하고 결리는 느낌이 드는 것 말이죠. 이런 현상들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인 가동성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특정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유발되거나 심지어는 작은 충격에도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걷기만으로는 이러한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걷기는 앞뒤로 반복되는 움직임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몸의 다양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세 번째로 걷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운동은 바로 유연성 및 가동성 운동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넓혀주고 몸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뻣뻣했던 몸이 유연해지면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이 훨씬 수월해지고 통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연성 운동은 목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현대인들에게는 특히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목과 어깨가 굽거나 뭉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목 스트레칭은 고개를 한쪽 어깨 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목 옆쪽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반대쪽 어깨는 최대한 아래로 내려 스트레칭 효과를 높여줍니다. 15-30초 정도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다음은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목 뒤쪽 근육을 늘려줍니다. 어깨 스트레칭으로는 한쪽 팔을 반대쪽 가슴 앞으로 쭉 뻗고 다른 팔로 팔꿈치 부분을 받쳐 몸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줍니다. 어깨 뒤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양팔을 뒤로 깍지 껴서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가슴을 펴주고 어깨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연성 운동은 고양이 소 자세 앉아서 하는 변형입니다. 이 자세는 척추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원래는 무릎을 꿇고 하는 자세이지만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등을 살짝 아치형으로 만듭니다. 소자세, 이때 시선은 살짝 위를 향합니다. 다음 숨을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고양이 자세, 이때 시선은 배꼽을 향합니다. 이 두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척추 마디마디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척추의 유연성은 모든 움직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거나 몸이 뻣뻣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유연성 운동은 다리와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다리와 발목의 유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겨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또 발목을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발목 관절의 가동성을 높여줍니다. 이 동작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 피로를 풀어주며 발목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시골 밭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텃밭에서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유연성과 피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죠.
이제 이 세 가지 핵심 운동들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이 운동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70세 이상에게 걷기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세 가지 운동, 즉 기능적인 근력 운동, 균형 운동, 그리고 유연성 및 가동성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었던 우리 몸의 근력, 넘어지지 않는 안정감, 그리고 통증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자유로움을 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운동들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운동들이 아닙니다.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종아리 올리기와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들은 우리의 다리 힘과 상체 힘을 길러주어 장을 보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적인 활동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발서기, 발 뒤꿈치 발끝 걷기와 같은 균형 운동은 넘어질까 하는 불안감을 줄여주고 더욱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실제 낙상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그리고 목, 어깨, 척추, 다리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 운동은 뻣뻣하게 굳어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하여 아침에 일어날 때나 옷을 갈아입을 때 훨씬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의사들이 이 운동들에 놀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개별적인 효과들이 모여 노년층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딱 5분, 아니 10분이라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운동 중 한두 가지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운동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의 작은 변화를 느끼면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혹시 기존에 질환이 있거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은 분명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세 가지 운동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운동이 가장 끌리셨나요? 아니면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저희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벨 버튼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고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최고의 삶을 사세요.